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하는 장치인데, 아니 그걸 내 세금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. 이 음주운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. 이제 기계장치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IID라고 합니다. Ignition Interlocking Device,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예요. 이 기계장치가 나오게 되면 음주운전도 끝날 수 있을 거라는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. 요즘 음주운전 정말 심각합니다. 사고 나서 뭐 조사해보면 음주가 그렇게 많아요. 심지어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더 늘어났다고요. 코로나인데 왜 음주운전이 늘어나? 아니 회식 안 하잖아. 왜 음주운전이 늘어나? 단속을 안 하니까. 요즘 코로나인데 뭘 불어보라 그래. 안 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단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다고? 야, 그거 신박하네. 이분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. 음주하다가 약간 정신이 획가닥 돼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계획적으로, 계산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. 우리나라가 너무 음주운전에 관대합니다. 해외에서는 이 음주운전자들 다시 운전하게 하려면 차에다 이걸 장착해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지금 해외의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라고 하는데, 시동 걸기 전에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입에 대고 후 분다. 그래서 기준 이하로 나와야만 시동이 걸린다. 이런 시스템이에요. 뭐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야 도입된다고 하네요.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. 엄청 비싸다 이런 이유를 드는데, 아니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. 음주운전은 사실 칼 들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살인마 같은 거예요. 정말 미치광이 살인마 같은 사람이 거리에 칼 들고 다니는데 저거 돈 드니까 저거 못 맞겠어. 뭐 이게 말이 됩니까? 값이 문제가 아니죠. 근데 기사 한번 보면요,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 운영 사업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니 음주운전자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렌터카에 적용하는 이유는 자동차 같은 거 장착해 놓고 안 쓰면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렌터카에 먼저 적용해서 좀 운영 시간도 길게 하고,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렌터카 음주 사고가 지금 전체 사고 중에 가장 심각해요.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면요, 렌터카가 전체의 65%. 어휴, 대부분이죠. 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. 그리고 렌터카를 빌린 경우에 빌릴 때에는 음주를 안 했어. 놀러 간 다음에 거기서 술을 먹는 거지. 거기서 술 먹고서 바로 또 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음주운전이죠. 그러니까 허자 번호판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화물 17.3%라고 하고요. 택시 13%라고 합니다. 아니 택시가 음주운전을 해요? 그것도 사망사고를? 야,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. 그리고 버스가 3.9%. 버스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지? 여튼 이 렌터카가 가장 음주운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렌터카부터 한다고 합니다. 예,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. 이거 왜 안 되고 있냐? 장치를 하려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하는 장치인데, 이렇게 비싼 장치를 장착해 주려니까 나라가 예산이 부족하다. 아니 그걸 나라가 부담해야 돼? 내 세금으로 음주운전자한테 이걸 장착해 줘야 돼?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음주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죠. 음주운전했으면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자기가 내야지. 왜 내가 부담을 해? 그리고 인권 침해 얘기가 있어요. 자유 침해다, 인권 침해다 얘기하는데 음주운전이 어떻게 인권일 수가 있어? 음주운전할 권리를 줘야 되나? 다니면서 사람 찌를 권리를 줘야 되는 거야? 이게 말도 안 나오네. 인권 침해 아니고요. 자유 침해도 아니죠. 음주운전 방지 장치 무조건 달아야죠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? 2020년 9월에 있었던 사고 다들 아실 거예요. 을왕리의 음주운전 사고. 내용 보시면 역주행하던 여성 운전자가 그때 치킨 배달하던 가장을 차로 치여서 사망케 한 사건이었죠. 네, 그때 구급차보다 변호사를 먼저 불렀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. 야,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했는데 그 결과 경찰청이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근데 그게 2020년 9월이라고 했잖아요.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도입이 안 됐어요. 좀 섭섭한데 어쨌든 곧 장착해 줄 걸로 믿습니다. 이쯤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매번 시동 걸 때마다 뭘 불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니죠. 모든 차에 달린다는 건 아니고요.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, 음주운전 전과자 이런 분들의 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. 이 음주운전 가만 보면 하던 사람들이 하죠. 재범률이 엄청나게 높아요. 인사사고 낸 사람들, 어지간한 사람들은 음주운전 경력이 몇 번씩 있습니다. 몇 차례씩 음주운전을 했는데 또 운전할 수 있게 해주고, 결국엔 인사사고가 날 때까지 운전을 한 거예요. 이게 참 답답합니다.
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이거 뭐 면허 취소 되면 좀 있으면 또 따면 되지 뭐. 면허 정지? 아니 정지 풀리면 되지 뭐. 야 이걸로 무슨 그거 받아도 좀 불편하지만 할만하네 이러면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만약에 이걸 누가 대신 걸어주면 어떻게 되나? 뭐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불어주라,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한테 저기 아저씨 이거 좀 불어주세요,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상대는 어쨌든 맨정신이어야 되는데, 술 안 먹은 사람한테 불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어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.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, 있다고 해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. 누가 대신 불어준다 이런 건 법적인 제도로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불어주면 뭐 이 사람의 죄와 완전히 똑같은,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잖아요. 워낙 똑똑하니까 살짝 걱정되긴 해요. 뭔가 부는 장치 같은 걸 또 만들지 않을까? 풍선에 막 바람을 넣어갖고 풍선으로 이렇게 분다거나 칙칙이 같은 거 칙칙칙칙 하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발견해내지 않을까요? 어쨌든 국내에는 조금 다른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. 국내 연구진들이 이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일단 뭐 부는 것까지는 똑같아. 근데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차선 유지를 잘 못하거나 그러면 야 너 좀 이상한데 음주운전 측정 장치 또 한 번 불어, 이런 식으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.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, 뭐 이상하게 운전한다 이러면 외부 관리 감독 기관에 이걸 전송을 한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야 이 차량 좀 이상한데 시동 꺼져라, 이렇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는다고 합니다.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. 기술이 자꾸만 더해지면 복잡성이 늘어나잖아요. 일단 기본적인 기능부터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을 꼭 개발해야 되겠다면 입에서 계속 술 냄새가 날 거잖아요. 부는 거 없이 주행 중에도 계속 술 냄새를 모니터링 하면서 술 냄새가 나네요,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거나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, 요걸 좀 살펴보면요, 미국, 캐나다, 유럽들 이런 서구권들에서는 이 시동 잠금 장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한참 됐어요. 대만도 난린데요. 대만은 작년에 한 해 동안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3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음주운전 사망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. 차가 많아지니까. 자, 어쨌든 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, 대만에서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이 음주운전 잠금 장치를 꼭 차에 설치해야 되는데 가격이 우리 돈 2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대만은 10년 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있으면 이 얼굴, 이름, 위법 사실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동승자도 같이 책임을 물어서 동승자 한 명당 65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. 대만은 음주운전 번호판이라는 것도 있죠. 번호판이 보통은 이렇게 흰색이에요. 근데 음주운전 한 사람의 번호판은 이렇게 노란 형광색입니다. 이 사람은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. 굉장히 효과적이겠죠. 음주운전자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. 저 사람 좀 불안한데? 운전이 좀 이상한데? 라고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음주운전 번호판 도입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. 미국에서도 오하이오주나 일부 주는 이렇게 음주운전 번호판을 쓰고 있고요. 미네소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번호판을 쓰고 있어요. 이런 거 국내 도입 시급합니다.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, 그래야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좀 안 하죠. 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. 이게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하고 또 하신 분들이 또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.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처음 한 번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.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아,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, 조금 마셨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시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이제 코로나에서 좀 회복되면서 술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꼭 대중교통, 대리운전 이런 거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